밤하늘처럼 어두운 서울 하늘. 한때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외치던 대통령의 목소리가 이제는 고요히 메아리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한때 가장 높은 신뢰 점수를 받았던 지도자. 하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그 믿음은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사IN 신뢰도 조사. 대통령 신뢰 점수 5.54점.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낮고 윤석열 전 대통령 심리적 탄핵 당시보다 겨우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외부 21.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은 편 가르기의 정략으로 변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던 3대 개혁이 지금은 여권 내 다툼의 불씨가 되었죠. 청와대 회의실 안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수석이 개혁 속도를 놓고 날선 대립을 벌입니다. 개혁의 방향에는 차이가 없다는 말은 이미 불신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21년 만에 통과된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박수는 짧았고 경제계의 탄식은 길었습니다. 신뢰도 4.67점. 정부 정책 중 최저점. 외부 21. 노동정책을 불신한 국민의 73.5%. 그중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의 정의를 외쳤지만 현장에서 체감한 건 경제의 냉각이었습니다. 청년층은 떠나고 중도층은 침묵했죠. 지도자는 외쳤습니다.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 하지만 국민은 묻습니다. 그 장독은 이제 썩지 않았습니까? 9월 경제가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0.3%p 하향 조정. 이창용 총재는 건설 투자가 성장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외부 22. 그 원인 중 하나 바로 6.27 부동산 대책. 집값은 잡지 못했고 건설 경기는 무너졌습니다. 고용과 소비가 동시에 얼어붙었죠.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다 나라 경제를 잡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과잉 처방이 되어 경제 성장률을 자체적으로 깎아내린 셈입니다. 그 부작용의 중심에는 서민과 청년이 있습니다. 3,500억 달러 한미 충돌 사태. 코스피는 하루 만에 100포인트 급락, 환율은 1,413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부 15. 외교 참사라 불리던 이 순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했죠. 수출 산업의 심장부인 자동차 산업은 25%의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달러는 오르고 한국 시장은 미끄러졌습니다. 그날 증시의 혼돈은 마치 정권의 미래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균열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 그 중심에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리더십이 당을 분열시킨다. 는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외부 23. 여당 지도부는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냉정히 평가합니다. 이 정권의 가장 큰 적은 야당이 아니라 내부의 피로감이다. 2025년 10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잘한다 49.4%, 잘못한다 44.9%.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외부 15. 외부 24. 더 이상 경제나 정의가 아닌 피로감이 지배하는 사회. 국민은 말없이 텔레비전을 꺼버립니다. 뉴스는 매일 새롭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도 정부는 논란입니다. 민생은 멈췄고 정치의 언어는
국민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정권의 붕괴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의혹,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불통이 아니라 수많은 신뢰의 조각이 흩어질 때 찾아옵니다. 이재명 정권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지만 그 초침은 국민의 마음과 거꾸로 달리고 있습니다. 붕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뿐 이미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가을, 청와대 본관이 붉은 조명으로 물든 밤. 기자들의 플래시 조명 너머 대통령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시사IN 신뢰도 조사 5.54점. 정치인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점수였지만 국민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아니라 아직 남은 기대다. 외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결과로 증명하겠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노동정책 신뢰도는 4.67점. 진보층 82.1% 신뢰, 그러나 보수층 71.8% 불신. 이 분위기 속에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은 아직 절반의 신뢰 속에 서 있다. 국가기관 신뢰도 상승. 9월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 제목은 그랬습니다. 행정부 신뢰도는 4.2점에서 4.9점으로 뛰었고 국회마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외부 25, 외부 26. 그러나 내부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내부 정책 TF 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습니다. 수치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피곤합니다. 정치라는 이름의 피로감이 더 커졌습니다. 신뢰도 상승은 안정된 체제의 착시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은 여전히 불안했고 물가는 오르며 부동산 대출 규제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저울처럼 신뢰의 바늘은 흔들리며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점심시간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주인은 말했다. 사람들이 식지도 않아. 장사 접는 게 나을지도 몰라. 부동산 정책 유턴 이후 건설업계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22. 중소기업계에선 이러다 경제 망가진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로운 활력의 전환점이라 했지만 지표는 무정했습니다. 성장률 1.3%, 소비자 물가 상승률 3.9%, 하락세 속 유일하게 오르는 선은 불안감 지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음보다 생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변화를 향한 신호였지만 대통령은 숫자로만 한국을 설명했습니다. 개혁의 아이콘.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온 길의 상징이자 지금의 족쇄였습니다. 검찰개혁 신뢰도 4.93점, 보수층의 70% 이상은 강한 반대로 응답했습니다. 개혁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곧 정치의 전부가 되어버린 현실. 정치평론가들은 이 현상을 이재명의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생활의 변화인데 정권이 보여준 개혁은 권력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가르는 정치 속에서 민생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통령은 싸우는데 국민은 지쳐갑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25년 한국 정치의 요약이었습니다.